민동기의 뉴스박스 9월 1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국민TV 사태와 관련해서요, 국민TV 노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성지훈 기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그 국민TV 사태를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파행을 거듭한 국민TV 사태가 이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이제 어떤 과제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노조 입장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난 8월 29일이죠. 국민TV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현상윤 이사장을 직접 이 뉴스박스 스튜디오로 모시고요, 이 국민TV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인터뷰가 노조가 지금 국민TV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았다면은요, 오늘 인터뷰는 이제 새 이사장 입장에서 현재의 국민TV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갈등이 좀 있었던 국민TV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상윤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네. 어쨌든 이 그 국민TV를 설립할 수 있게 그 힘을 모아주신, 네. 우리 28,000명 깨어 있는, 네. 이러한 그 시민분들, 우리 협동조합원님들께, 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그 시민들, 국민들도 정말 이 그 권력과 자본에 의해 포섭된, 네. 이러한 그 언론 체제에서 정말 그 이 소외된 분들을 위한 그러한 그 대한 언론으로서의, 네. 그런 그 언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네. 그러한 그 많은 시민분들이라든가 국민들 분께, 네. 제 역할을 다 못하고, 네. 이렇게 그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극히 죄송하다, 네. 하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곧, 원만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이 기성 미디어로부터 이 소외되고 배제된 분들, 그분들의 어떤 그 유일한 매체로서, 네.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네. 조속히 일어서겠다, 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오시느라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고발뉴스 많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네. 이 좋은 스튜디오에 또 이 그 젊음의 기운이 넘치는, 이러한 그 홍대 이 한 가운데, 네. 이렇게 앉아 보니, 이게 마음이 참 푸근하고, 뭔가 활동 넘치는, 활기 넘치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 같은 대한 언론으로서, 네. 이기에 좀 힘을 합해가지고, 네. 그나마 이 그 기성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에, 네. 그나마 좀 파열을 낼 수 있는, 네. 연대하고 제휴해서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그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는, 네. 그러한 좀 이 연대와 제휴를 했었으면 하는 뭐 그러한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 이사장으로 막 선출되신 직후에요. 네. 그 미디어스와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신 것 같은데, 그때 네, 전화 통화했습니다. 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 거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하면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네. 이제 이런 원칙을 이제 이사 간담회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지금 내일이, 예, 그래서 그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네. 어쨌든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제 그 업무를 맡게 됐고, 네네. 그리고 일요일 날 그 노조 그 위원장과 사무국장님을 같이 뵙고, 네. 그분들의 생각하시는 분들, 네. 생각하시는 바를 좀 들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국민TV가 이제 이사회가 이제 최고 어떻게 보면 상설적인 의사기관으로서 이제 그 이 합의체, 이러한 그 의상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의견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좀 맞지는 않으나, 어쨌든 이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전망이나 이러한 소견으로 볼 때는, 이 방송 정상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지금 정직이 이제 재심에서 확정돼 가지고, 이제 정직 문제가 이 그 징계 문제, 이 정직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실은 그 이 제작 그 파워보다는 사실은 이게 징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 거부라는 표현은 그건 뭐 그 노사 합의에서 들어오면은 네. 그 뭐 방송 정사가 되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이제 이게 확정된 징계라는 네. 나름대로 이 정관과 규정에 의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네. 이러한 이제 징계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그 해결할까. 근데 어쨌든 그 우리 그 협동조합원님들 네. 협동조합원님들 일부에서도 그 어쨌든 그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부분, 무기한 네. 정지하는 부분, 네. 어쨌든 불이 났는데 네.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냐. 가뜩이나 어쨌든 그 이 방송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은 네. 결국은 뭐 이 국민 TV를 지원해 주시고 국민 TV를 설립해 주신 우리 협동조합원님들한테 대한 정말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이 그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협동조합원님들에 대한 기본 도리고 의무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그 이사진 임원진들도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방안으로 그 뭐 그거는 기존의 징계의 효력을 뭐 부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러한 징계 조치를 내렸던 주체들도 지금 그 같이 그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뭐 내부에 큰 그 불화 없이 반목 없이 나름대로 그런 방안으로 그 업무 복귀의 어떤 그 명분과 실리를 다 찾을 수 있겠다. 네네. 뭐 그런 그 견해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국민TV 노조 사무국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로서 이제 신임 이사진들에게 기대를 거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양보할 수 없는 노조의 마지노선 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 개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실 여기 그 이 국민 TV 이게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인데 이게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민 TV를 위해서 이제 기금을 내주시고 매달 또 이 그 사용료 형태 조합비를 내주시는 분들 28,000명이나 되는 조합분들이 서울시 내에서는 최대의 인원수를 가진 협동조합입니다. 그 사실상 이분들이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의 정말 그 실제 주인 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원님들의 이러한 그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이제 집행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대변하는 기구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사회라는 기구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의사를 집행해서 실제로 이제 방송을 제작하는 직원 그룹 이게 이제 그 노동조합으로 이제 이렇게 그 크게 대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상적인 노사 관계보다는 이제 협동조합원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주체로서 이제 3자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어쨌든 일상적인 노사 관계에서 이제 이러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중지를 모아서 물론 뭐 이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뭐 그 경영진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러한 그 이 억압된 노동 현실 속에서는 이제 뭐 경영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충분히 뭐 그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관계에서 보면 너무 일방통행적인 부분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지. 그 직원분들과 적대시하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그 경영진의 독단적인 생각만으로 어쨌든 그 개편을 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얼만큼 제대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 조직 개편 문제는 새로운 노조가 아니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노조위원장도 새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더불어서 충분히 그 협의를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말 이 그 국민 TV가 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방송을 할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그 기성 매체를 그 모방하고 기성 매체를 좀 따라가려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사실상 그 상당한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 국민 TV의 정체성은 정말 그 기존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많은 대중들의 그러한 그 당파적인 매체다. 네네.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요건 뭐 개인 의견입니다. 네. 무슨 공정방송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공정한가? 정말 그 소외됐고 억압받는 사람들, 탄압받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당파성 있는 방송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의 정체성이다. 네네. 그리고 우리만의 장점. 우리가 기존 뉴스하고 쫓아가서 이거 그 사람들이 기존 뉴스 훨씬 더 잘하는데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대 천에 일대 천의 어떤 그 재정과 인력 그러한 거에서 그거는 우리가 그 이를테면 뭐 그 승산이 없는 거죠. 네네. 그 신립장군이 그때 이제 사실 그때 그 이 정규전을 펼친 아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게리라전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한테 제일 적합한 그러한 뉴스 형태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성원 전체에 확고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그 공감대 속에서 그 적절한 편성 시간대와 이 방송 내용들이 세팅이 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적합한 조직 형태가 어떤 것이냐 그런 속에서 이 조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문제가 됐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충분한 그 상호 의사소통 없이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장시간을 걸쳐서 그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거 해가지고 아마도 지금 이제 그 9월 초니까 9월 안에는 의사수렴 다 통해서 그런 작업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가을 되면은 새로운 포맷과 우리의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뉴스 포맷도 새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재밌고 정말 그 이 시대에 그러한 아픈 부분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뉴스, 같이 분노할 수 있는 뉴스. 그러한 우리만의 장점을 살린 뉴스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그 국민 여러분 앞에 나갈 때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게 우리의 매체구나 진정한 이게 정말 그 권력과 자본을 위한 그러한 그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그러한 매체가 아니고 이 매체는 정말 우리들의 아픈 사정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그 매체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갈 때 이 매체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뭐 이렇게 그 물론 뭐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뭐 몇 개월씩 이렇게 그 할 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안에 그러한 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협의해 나간다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과정에서요. 사실은 뭐 미디어 협동조합 내부에서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도 지금 새 이사진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풀어 나갈 계획이신지? 요번 그 임시 대의원대가 하나의 그러한 그 갈등을 푸는 큰 매듭은 주어졌다. 어쨌든 그 조합원들의 의견은 분명히 그 표출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조합원들의 의견에 승복하고 따라주면은 이 갈등 수습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번에 그 어쨌든 기존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조합 운영, 그 미디어 협동조합 운영 방안이라든가 뭐 노사관계 이러한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극히 좀 비판적인 그러한 그 후보분 네 분이 모두가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그 대개 100대 40 정도. 그러면 그 어쨌든 이 그 기존의 이러한 그 운영 방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거의 그 70% 이상의 어떤
어떤 그 의사가 결집됐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어쨌든 뭐 그 일기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그 새로운 실험을 도입을 하고 정말 그 2만 8천 명이라는 그러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조직해낸 그러한 그 일기 전임 집행부들의 그러한 노력은 노력대로 평가돼야 되지만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그러한 그 오류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그 겸허히 수렴하고 인정을 할 때 그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화합이고 새롭게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분기점으로서 이번 그 대의원대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라고 그런다면은 뭐 그 이 하나로 힘을 뭉쳐서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부차적인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요. 지금 이 새 이사진이 선출되는 요 과정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내부에 노조가 하나 더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죠. 이제 그 어쨌든 그 이 미디어 협동조합 직원 노동조합 지금 그 이제 비대위 노조라고도 불렸던 그러한 그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또 이제 그 얼마 후에 그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사측인데 그러한 그 임원진의 의사를 그 책임 있게 수행하는 사무국장이라는 이런 이제 사측 조직의 실무국장 아주 핵심적인 그 국장을 맡아서 문제가 최근에 벌어졌던 거거든요. 이제 그 대자보 그 철거 사건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 징계 부분이라든가 상의 없는 뭐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인사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그 독선이다 하는 그러한 그 조합원 내 비판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해강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사측의 어떤 그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입장의 그 사무국장께서 그 대의원대 이틀을 앞두고 그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 팀장으로 보직 변경을 한 채 그 이 제2노조를 설립했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그 이 노동관계청에 그 등록 신고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이 발기인대는 했다고 그렇게 그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이 무엇을 겨냥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그 우려는 큽니다. 그래 이런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또 하나의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그 시내 어떤 그러한 그 세력 범위를 그 온전하고 그러한 또 노조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 을 여전히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뭐 그러한 하나의 그 포석이다 그러면 그런 참 그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참 그거를 선의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직 그러한 그 진위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어쨌든 초대 노조위원장에다가 또 회사의 핵심 주무국장으로 가 있었다가 노조의 상당한 그 문제를 물론 그건 뭐 누구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그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기엔 당사자 중에 한 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대의원대를 이끌어가고 대의원대가 사실 최고 의견 기구로서 이번 같은 경우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새로 쓰느냐 죽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 내부의 의견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대의원대였거든요. 그러한 대의원대를 사실상 그 진두지휘해야 할 분이 이틀을 남겨놓고 그러한 그 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보직 변경해서 그 노조를 만드는 일에 그 시간을 하였다라는 거는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이사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신 직후에 전임 그 이사장하고요, 그 조상훈 사무국장에게 이를테면 약간 당선 소감 비슷하게 언급을 하시면서 글을
약간 뭐 이렇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이렇게 한 계시는데 그건 어떤 취지인가요? 이제 그러한 그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그 이제 이사장께서는 사실상 그 이번 대의원대 당연히 이사장께서 그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잘된 일은 잘된 일대로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대로 조합원들의 질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본인의 그 거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명쾌한 그걸 하고 이사장으로서 얼마 전부터 이제 이사장직을 그만두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그 많은 조합원님들과 대의원님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은 잘못된 대로 고쳐 나가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잘한 일은 정말 공이 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왜곡돼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러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대로 그런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무국장으로서 대의원대를 조직하고 대의원대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그러한 작업에 최선두에 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안 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이게 좀 이상조짐이 보인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쨌든 이 독선적인 경영 그런 것이 이제 이 정치로 치면 하나의 어떤 유신 독재라든가 이러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이게 유신 독재라는 그러한 표현은 사실 아니었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러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유신 독재가 한번 거론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예전 진시황 죽고 호해를 내세워 가지고 철회 장막을 치고 이 인사권을 장악해서 사실 진나라 멸망을 이끌었던 조고 같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경각심을 좀 일으켜 세우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뭐 이제 그런 언급들이 선거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아무리 제 의도가 이제 경각심을 높이자고자 했던 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사자 부분들에 대한 비유로서는 사실은 조금 뭐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왕항 선거 과정에서 조금 과열되는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은 정말 사과드린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해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 전달을 공개적인 당선 소감에서 그런 의사들을 좀 밝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에 이사장으로 쭉 선거 과정도 이렇게 거쳤고요. 이렇게 정견 발표 비슷한 것도 이제 하셨고, 이제 토론도 하셨고. 근데 이제 공대위로 활동하시기 전과 후,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하고 직접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본 미디어 협동조합 이거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사실은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깊이 있게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간 미디어 협동조합에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한 것은 7월 28일이었습니다. 불과 뭐 한 달여 조금 상황인데 그때 이제 국민 TV 사태를 좀 한번 걷고 고민해보자 하는 언론단체 대표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비대위 노조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한번 청취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프리랜서 이를테면 비정규직이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노조에 가입됐다고 그래서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인식들은 당시 의견 청취에 나섰던 언론 대표자들 간에 되게 공통된 인식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건 좀 조금 어쨌든 이 언론단체 대표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사회 언론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원로분들이고 어쨌든 뭐 법적인 대표성은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진보적 언론 진영, 운동 진영에 있어서는 하나의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우리가 나서서 좀 원만하게 좀 풀어야 될 뭐 그런 사안인 것 같다. 그리고 국민 TV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고는 다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동아투위라든가 또 이제 그 민주협,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뭐 그리고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리고 이제 그 언론개혁 시민연대, 뭐 그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새 언론 포럼 이렇게 다 뭉쳐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대한 언론의 중요성, 사실 이런 언론 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도 이러한 대한 언론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접근돼서 정말 그 이 일방적인 이러한 그 기득권 언론의 영향력을 그들의 그 왜곡된 이러한 그 세계관을 좀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TV가 좀 그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이 공대회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대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임원진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일단 그 경영진들의 이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퇴짜를 맞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외부 세력이다. 뭐 이제 이러한 그 일부의 그 협동조합원 일부의 이제 그런 비판들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역시 그 언론 대표제에서 뭐 이 어쨌든 평가를 해보게 결국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서 이게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공대인의 일부에서 사실은 이건 이렇게 그 밖에서 이 훈수하듯이 해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을 좀 그 안에 들어가서 해결을 해보자. 그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 좀 그 명망성도 계시고 한 그러한 그 이 동아투위 선배님들을 좀 그 추대를 해서 이 그 국민 TV 지난 그 8월 29일에 진행됐던 그러한 그 이사회 선거에 좀 그 이렇게 그 모셔서 좀 원만한 그 해결을 좀 그 권위와 뭐 이런 걸로 한번 해결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8월 17일이요. 17일이 그 3월 17일이 그 동아 그 투기 선배님들이 그 75년도에 이 정권의 공작과 이 그 김상만 사주의 야부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쫓겨났던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매달 17일 날 벌써 40여 년째 그 원래 모임을 갖는 날인데 그날 마침 이제 그 동아 투기 선배님들의 이 정례 모임이 한 10여 분, 한 12세 분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윤주 사장님도 계셨고 지금 이제 그 동아 투기 위원장을 맡고 계신 뭐 그 김종철 선배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인 그 모임에서 이제 그 공대위의 의견들을 그 동아투위 선배님들한테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동아투위 선배님 그러면 좀 잠시들 나가 계시게. 그리고 동아투위 선배님들이 의논한 후에 오더니 이 저 뭐 우리 같이 연로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붙인다. 그 연보역강한 현상윤이가 나서면은 이 부분에는 제일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과분하게. 근데 참 그 강곡한 그 선배님들의 그러한 그 권유를 가볍게 그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권유의 그 권유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대한 언론에 대한 그 어떤 그 열망이라든가 우리 언론이 암울한 언론 현실에 대한 그러한 그 절망감 속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국민 TV에 대한 기대감을 그 선배님들의 그러한 기대감을 사실상 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국민 TV가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도구다. 이 국민 TV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말 그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이 암울한 정치 현실을 깨트려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 시내에서 최대 이러한 그 협동조합 28,000명이 조직화돼 있고 이러한 그 온오프라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가 그 제대로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우리 정말 이그러진 어떻게 보면 그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러한 그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의 이러한 전횡을
네. 바로잡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막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이사회에 어떤 뭐 선거 준비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인생 역전이라고 그럴까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참 그 앞일은 참 아무도 네.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 재정 문제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사태를 거치면서 좀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국민 TV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무너지면서 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바뀐 분들도 네. 많고 그래서 국민 TV가 운영되는 게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월 조합비 예,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적자 이런 것도 좀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 어쨌든 뭐 그 저희 이제 그 이사장 되면서 제가 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목하고 갈등하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아피 정리해서 어쨌든 이 하나된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네. 힘차게 재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어떤 방송을 많은 그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네. 사회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러한 방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상의 어려움도 사실상 크고요. 네. 지금 그래도 이제 그 조합원 탈퇴 수는 극히 적습니다. 아하. 지금 28,000 조합원에서 한 뭐 1,000 단위를 탈퇴하신 분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 정말 그 고마우신 우리 네. 조합원님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아마 그 6월부터는 한 2,000 정도 그리고 7월 달에는 한 3,000 가까운 네. 그런 3천만 원 가까운 이제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한 재고는 한 그 2억 정도가 지금 이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그 전혀 그 부채율도 없고 네. 그 대한민국 기업의 평균 부채율이 요즘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한 뭐 300% 400% 정도가 평균 부채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뭐 부채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28,000명이라는 우리 그 힘찬 조합원님들이 계시고 네. 그래서 뭐 재정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좀 허리띠는 졸라매고 네. 그리고 큰 추가 비용 없이 방송 시간들은 늘려고 네. 방송 시간대가 지금 TV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TV죠. 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는 이러한 그 동영상 TV 기능이 지금 한 그 기존에 한 2시간 정도 해왔는데 네. 이 부분을 한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정도 확대를 시키고 네. 그러고 그 재방송 통해서 네.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정도 방송 시간대를 확보를 하면서 어쨌든 매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대는 늘린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볼만한 네. 정말 시청자들이 봐주실 만한 내용이 있고 네. 재미있는 그러한 방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러한 고민인데 저는 뭐 분명히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현장에 그 투쟁 현장에 나가 보면은 정말 좀 취재를 해달라 이러한 요구가 빗발집니다. 제가 특히 이제 언론 그 시민운동을 하다 보면은 가는 데마다 좀 이거 왜 이게 우리가 보도가 안 내? 정말 그 절절한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뭐 강정마을 초기에 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잊혀지는 거고 뭐 저 많은 뭐 밀양 사건 그다음에 지금 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골프장 사건 관련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설악산의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핵 발전소 문제 이러한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전국에 펼쳐진 그러한 그 이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에 의한 이러한 그 정말 그 악랄하다고 뻔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노동 탄압 문제. 그래서 다 뭐 골뚝으로 다 올라가는 그러한 정말 처참한 현실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가 주요하게 보도하고 우리가 함께해야 될 그 사람들의 매체다. 이게 정말 그 탄압받는 노동자들 비정규직분들 이 사람들의 매체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의 시청층이 될 것이고 그러한 분들의 시청으로 인해서 클릭수가 높아가면 당연히 매체의 광고 수입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정체성,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 정말 그 투쟁하는 노동자분들, 그 탄압받는 노동자분들, 정말 그 이 0점 이하로 그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비정규직분들의 네. 그러한 그 매체다. 네. 그 사람들을 위한 매체다. 그 사람들과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나도 힘들고 네. 그러한 그 인식을 우리가 심어주고 같이 그렇게 정말 그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한다라고 그런다면은 한 불과 6개월이면은 이 매체가 정말 그 환경운동의 매체, 그 다음에 어떤 그 노동자들의 매체, 농민들의 매체, 예, 정말 그 기존 그 재벌과 권력에 장악당한 그러한 미디어에서 소외받고 배제된 이러한 사람들의 진정한 우리의 매체다라는 네. 인식을 심어줄 때 네. 정말 우리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미래가 뿐만이 아니고 그건 네.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국민TV를 통해서 그 우리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그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한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에 많은 조합원들이 힘을 내서 지금 곳곳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러한 그 방향성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28,000명이 나가서 그러한 재정을 못 마련주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한 이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이 임원진 경영진이라고 그럴까요? 저희 네. 임원진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이 싸움질이 어떻게 보면 네네. 싸움질이나 해대고 방송도 이렇게 이제 그 파행 상태에서 뭘 손 내민다라는 게 참 그거는 그래서 그건 조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거를 지켜보시고 네. 그리고 싹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은 그때 지원해 주십시오.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좀 그러한 그 요구들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네. 그만큼 우리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열성, 정말 그 2012년도 대선 패배라는 정말 그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정말 소중하고 그러한 그 마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그 우리 협동조합이고 국민TV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TV의 앞날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합원들의 열과 정성이 있는 한 희망과 비전이 있다. 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맨 마지막에 제가 현 이사장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대한언론의 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말씀을 지금 국민TV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국민TV 상을 매체상을 지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사장 선출되시고 나신 뒤에요. 페이스북에 예전에 그 있었던 그 KBS PD로 근무할 때 있었던 그것과 관련해서 이 독립 PD 일부 분께서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도 그 어제 저녁에 그러한 그 글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고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 뭐 미디어 오늘 기자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거 집중 질문을 해가지고 아주 뭐 그 제가 아는 한 충분한 그 설명을 했었고요. 그 저도 뭐 정확하게 지금 그게 몇 년도에 있었는지 한 2008년, 7년 뭐 그 무렵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ETV 아침 생방송 그게 이제 그 주로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그 제작을 하는 부분인데 요일별로 이제 담당 PD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 외주 제작을 좀 관리하는 그러한 그 담당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요일별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다 6개 팀이 6개의 팀이 이제 외주 제작사가 들어와서 그 요일별로 이제 그 방송을 책임지는 체제고 거기에 이제 그 인하우스 담당 PD들이 이제 그 외주 제작팀을 이제 같이 뭐 감독이라고 그럴까 이제 같이 관리하면서 같이 이제 그 아이템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그 품질 같은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뭐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게 그 한 3개월마다 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제 팀이 인수인 게 팀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팀장이 그 외주 제작사 팀장이죠. 보통 그 외주 제작팀이 그때 이제 그 아침 생방송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멈 최소 한 5에서 6명들의 PD분들 그다음에 또 작가분들도 한 5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아이템으로 하겠다 하고 그 이제 그 PD 팀장님하고 그
그 작가들의 어쨌든 맏언니격인 분이 이제 와서 저희들하고로 이제 회의하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네. 그 업무 인수인계하는 그 이제 처음으로 팀이 바뀌면서 네네. 그래서 하는데 상당히 해간 뭔가 얘기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저는 이제 그 제 권한이고 ITM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그 이 ITM 채택경이라든가 이제 적합성 여부, 적절성 여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 담당 PD로서 이제 의견 개진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뭐 왜 간섭하느냐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불쾌한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그 감정이 약간 그 오해였는지 약간 그 속에서 그 이를테면 이제 그 갖고 있던 뭐 큐시트나 그 아이템 그 이 서류 네네네. 종이 이 A4 용지들을 갖고 일어서 가지고 뭐 조금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거를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네. 뭐 가볍게 친 거죠. 그 종이 뭉치로. 네. 그러나 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는 뭐 100%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런 행동 자체가 그건 뭐 분명히 그 잘못된 부분이었다. 네. 근데 이제 사건이 그렇게 치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그 외주 팀장 되시는 분이 그대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몸싸움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인하우스 PD가 이제 말리는데 거의 이제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제 그 진행되는 사정이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이제 그 저한테 모욕을 당한 그러한 그 외주 제작 팀장께서 이제 벌떡 일어서면서 나오는데 그 외주 팀장분 그 이 주먹에 그 옆에 있던 그 인하우스 PD가 얼굴에 이제 주먹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안경이 깨지고 그 안경이 이제 눈에 받쳐가지고 사실상 이 눈 바로 위에 한 대여섯 바늘 이상을 꿰매는 네. 그러한 좀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아침 방송이 뭐 워낙 많은 인원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소란 속에서 더 이상 뭐 사태가 확산은 되지는 않은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저는 뭐 어쨌든 그 당시에도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과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런 실체는 없이 무슨 뭐 상습적인 조직 폭력배다 뭐 이제 이러한 그 과장되고 지나친 표현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뭐 맞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이 어쨌든 가불관계에서 벌어졌다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뭐 제가 이제 성질이 좀 급하고 다혈질이고 노조 생활을 회사에서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측 간부들하고도 뭐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뭐 그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대로 그건 뭐 많은 분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미디어 오늘 기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가불관계에 대한 뭐 이런 그 행패 아니냐 그렇게 물어왔을 때 그러면은 당시에 그 외주분들 그 외주 제작하셨던 분들이 많이 아실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분들 몇 분 그 이름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직접 현장은 목격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그런 일이 있으면 큰 사건이었을 텐데 그건 뭐 순식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 팀이 뭐 그 보통 한 팀이 10여 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전체 그 아침 방송에 가담했던 외주 분들이 거의 60여 명,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뭐 100여 명 이상 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지금 그 일들 하고 계시니까 아마 거기 있진 않아도 어디 딴 데서 여기저기서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도 독립 PD로 와서 아마 일하고 계신 그런 모양인데 그분들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한번 여쭤들 봐라. 그리고 당시 인하우스에 있던 PD들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하우스 PD들은 뭐 제 편을 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당시 그 외주 PD들도 많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직접 취재해 보셔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사태가 갖던 어떤 의미를 정말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그런 그 행위였는지 뭐 가벼운 뭐 이런
뭐 부분이었는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이게 투닥거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 아무리 그 엄숙한 이 정치인들이나 높은 분 이 국가기관의 이런 높은 부분들도 이견이 틀리면 재떨이도 날아가고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크게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거나 그럴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 독립 PD나 외주 제작사 PD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한국 사회에 갑을 문제가 지금 첨예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상파 PD하고 외주 제작사 PD는 기본적으로 일단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외주 제작사 PD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소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갑을관계의 행포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 기본은 안 돼 있었다. 지켜야 될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뭐 제가 그건 뭐 대전제로 아무리 그 기본에 좀 어긋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폭언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 대처했다라는 거에서는 뭐 100번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갑을관계다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는 절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뭐 분명한 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제 불찰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내일이 임시 이사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임시 이사회를 또 주목하는 국민 TV 안팎의 시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내일 결정이 내려질까요? 이 이사회 부분이 사실은 뭐 그 회의 소집의 정례적인 이사회는 이제 5일 전에 그 안건과 일시를 첨부해서 이제 그 이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워낙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사분들 과반수 이상이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분 이사 중에 그 서영석 전 이사장께서는 지금 좀 그 휴가 중이시고, 그래서 나머지 6분의 그 이사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내일 월요일 날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었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이제 그 안건은 방송 정상화건으로 그 이제 안건을 올려서 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염려해 주신 거를 훌훌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좋은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직접 인터뷰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자주 불러주시면 좋죠. 고맙습니다. 현상윤 국민TV 새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러 얘기를 정말 그냥 술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약간 좀 민감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전혀 뭐 비공개로 하지 않고 다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재정 문제 이런 걸 여쭤봤을 때 구체적인 또 액수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뭐 기대를 안 했는데 혹시 뭐 이 방송 두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빠르게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또 국민TV 조합원들, 또 국민TV나 대한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별도로 클로징 할 그거 없이요, 이미 현상윤 이사장께서 국민TV 사태와 관련한 종합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동기의 뉴스박스, 굉장히 좀 오늘 열기가, 여기 뉴스박스 안 내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 이사장께서 굉장히 좀 열변을 토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열기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열기가
국민TV가 정상화되는데 에너지의 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보면서 오늘 민동기의 뉴스박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의 미래, 민동기의 뉴스박스와 함께하십시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